네, 한 주간의 대중문학의 소식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가장 지금 이슈를 오늘 좀 다뤄야 될 텐데, 네. 이른바 이제 해결사 검사. 예, 그렇습니다. 이 최고의 이슈인데, 배우 에이미 씨와 이제 검사의 이야기로 이제 인터넷이 예. 뜨거웠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우선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과거에 에이미 씨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았을 때, 네. 에이미 씨를 조사하고 이제 기소했던 검사가 나중에 에이미 씨가 자신이 과거에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청탁을 받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성형외과 원장을 만나서 에이미 씨가 이제 1,5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그 사건이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이 검사가 지금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예. 현직 검사가 이런 식으로 구속이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지금 인터넷에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잠시 이제 수사 상황을 좀 알아보죠. 네. 검찰은 이제 여성 연예인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에게 부당한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현직 검사에 대한 보강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검사가 병원장 최 씨를 협박하고 검찰의 내사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춘천지검 전모 검사 결국 구속됐는데요. 현직 검사가 구속된 것이 첫사례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협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춘천지검 전모검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11시쯤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구속된 것은 지난 2012년 11월 이른바 뇌물검사 논란으로 구속된 당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이후 처음입니다. 전 검사는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최장 20일 동안 구치소와 대검찰청을 오가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전 검사가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전 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에이미가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자 해당 성형외과 원장인 최 씨를 찾아가 압박해 재수술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 검사가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최 씨에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장 최 씨는 전 검사의 압박으로 700만 원대 재수술을 해줬고 치료비 2,25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전 검사가 받아서 에이미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어젯밤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에이미 재수술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최 원장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압이나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승현 기자. 네. 이 병원장 최 씨와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수사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검사와 에이미의 관계가 아니라 검사와 병원장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장 최 씨가 지난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검찰 내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 검사가 관여했다는 점을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 원장이 전 검사에게 사건 관련 정보, 또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검사가 최 원장 내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 무마 등의 청탁을 받았고 수사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에이미와 최 씨를 조만간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하고 네. 좀 얘기하면서 수사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 사건이 드러난 계기가 좀 황당하다라고요. 예, 정말 황당합니다. 예. 이 문제가 된 병원장이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네. 그때 휴대전화를 뒤졌더니 이 문제가 된 검사한테 온 메시지가 발견이 돼서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발견하고 바로 검찰이 조사를 해서 예.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진짜 황당한 사건인데요. 한쪽으로는 성폭행이 예. 걸리고 프로포폴 걸리고 뭐 협박 이런 거 걸리고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좀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일단 이 연예인 관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 신문사가 사설을 낼 정도로 신문사가 사설이 지금 뭐 브로커 검사, 뇌물 검사, 성추행 검사 나오더니 네. 이제는 해결사 검사까지 나오는 거냐. 결국 이것은 검찰의 기강 문제가 아니냐. 네네. 그런 식의 사설이 나오고 있고 정치인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네. 특히
네티즌들의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연예인 구설수와는 달리 이렇게 큰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것은 네. 일반 국민한테는 검사가 굉장히 멀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존재인 검사가 왜 이렇게 에이미 씨한테는 친절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힘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른바 한국 사회의 갑들, 네. 그들끼리는 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일종의 국가 공권력의 사적인 사용일 수도 있고 네. 이것은 국가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국민적인 분노 이런 걸 막으려면 앞으로 좀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유명한 분들 그런 분들이 보다 처신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에이미 씨하고 그 검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뭐 아무래도 사적인 관계가 좀 깊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도와줬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 뭐 네. 그런 식의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데 이번 수사의 초점은 에이미 씨와 검사의 관계는 어차피 사적인 관계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검사와 병원장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고 네. 어떤 거래가 일어났느냐 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된 그 검사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병원장에 대한 다른 수사를 좀 봐준 다른 검사한테까지도 이 사건이 번져갈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검사의 직업 윤리가 지금 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네. 그 1시에 정태원 검찰 출신입니다. 네. 정태원 변호사 모시고 그 문제는 조금 더 1시 뉴스에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그 8, 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여배우들이 다시 관심을 이제 모으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배우 심은하 씨가 라디오로 활동을 재개했죠. 예, 심은하 씨가 한 종교방송 라디오에서 예. 하루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종교 관련 일종의 칼럼 비슷한 것을 방송하는 그런 활동을 재개했는데 네. 이게 본격적인 연예계 컴백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방송 활동이라기보다는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라든가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게 모아졌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방송 복귀라고 아예 이렇게 기사들이 예. 많이 났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관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방송 복귀는 아닌데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심은하 씨라는 그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대중과 매체는 심은하 씨의 방송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심은하 씨는 1990년대에 마지막 승부 다스리로 유명했죠. 예. 청순과 순수의 상징, 수많은 남성들의 로망. 네. 당시 군대에서는 요즘 소녀시대 9명을 다 친 것 같은 그런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네. 지금도 심은하 씨를 그리워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런 심은하 씨가 결혼 후에 완전히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네네. 심은하 씨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진 결과 심은하 씨가 조금만 모습을 드러내도 네, 그렇죠. 이렇게 큰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꽃보다 누나가 인기를 끌면서 뭐 김자옥 씨, 뭐 김희애 씨, 네. 이미연 씨, 뭐 젊은 시절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요즘에 그 꽃보다 누나에 출연하는 그 중년 여배우들의 젊은 시절, 그 꽃다운 시절에 예.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과거에 김희애 씨가 87년에 20살 때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노래로 네네. 가요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했는데 예. 당시에 가요톱10 5주 연속 1위면 요즘 음원 차트 1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죠. 국민적인 인기였던 겁니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새삼 네티즌들한테 화제가 되고 있고 네. 또 이미연 씨가 과거에 그 초콜릿 CF로 그야말로 전 그 10대, 20대 남성들의 로망이었던 시절 그것이 지금 새삼스럽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옷 속에 이렇게 얼굴 들이밀었다가 나왔다가는 난리가 났었죠. 당시에 그러니까요. 최실아 씨하고 이미연 씨하고 한국 초콜릿 CF 80년대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나를 잊지 말아는 어떻게 부르죠, 노래? 나를 잊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전영록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였었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화 변호인이 이번 주말에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거죠? 드디어 변호인 같은 경우 대단한 것이 스크린 독과점 논란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배급의 지원을 덜 받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좀 민감한 소재를 예, 예. 갖고 있다 보니까 방송사에서도 과거의 1000만 영화에 비해서 조금 덜 다루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많이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까지 갔다는 것이 이번 주말에 아마 1000만을 돌파할 네. 것 같은데 그만큼 관객의 열렬한 호응이 있다는 거죠. 관객들이 알아서 찾아가서 보는 그렇죠. 그런 영화라는 그런 거죠. 호응이 있는 이유는 예. 변호인이 내세우는 것이 헌법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상식을 변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여기에 울림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이 에이미 씨 사건에서도 보듯이 국민의 뜻과는 별개로 따로 노는 것 같은 네. 그들끼리의 리그에서만 갑들끼리만 뭔가 서로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국민들은 평소에 권력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변호인이 권력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라고 딱 선언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뭉클하기도 하고 좀 감동을 받으면서 관객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의 대중문학의 소식 알아봤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